노릇하게 갓 구워져 나온 동그란 모양에 그 위에는 춤추듯 하늘거리는 가쓰오부시. 바로 이 겉바속촉의 정석 타코야키의 원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길거리 간식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붕어빵, 호떡, 떡볶이 등 현금을 품고 다니면 즐길 수 있는 길거리 간식 문화가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죠. 언제부턴가 타코야키도 길거리 음식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중적인 길거리 음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타코야키는 1935년 일본 오사카 지방의 엔도라는 행상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려진 음식입니다. 1955년 오사카에서 5,000개가 넘는 타코야키 가게가 생기면서 일본 전역으로 퍼졌고, 이제는 일본 여행 시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대표 명물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타코야키가 알고 보니 그 원조가 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타코야키의 원조는 사실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덴마크에서 유래된 북유럽 지방의 음식인 에블레스키버입니다. 타코야키의 원형은 덴마크식 전통 팬케이크였던 것입니다. 영어로 슬라이스드 애플스라는 뜻이며 원래는 사과 조각이나 사과잼을 넣고 만드는 북유럽 전통 디저트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납작한 팬케이크와는 다르게 푹신하고 둥글게 부풀어 오른 모양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생김새도 그렇지만 조리 과정도 타코야키와 동일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안에 주 재료인 문어를 넣고 그 위에 가쓰오부시를 뿌려 먹지만, 에블레스키버는 동그란 빵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위에 달콤한 사과잼이나 설탕을 뿌려 먹는다는 차이가 있죠. 비록 재료와 맛은 전혀 다른 음식들이지만 원조가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날의 타코야키와 같은 생김새와 조리 과정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타코야키 말고도 원조가 따로 있었던 일본 음식은 꽤 있습니다. 그 예로는 돈까츠와 야끼니쿠 등이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일본의 육식 요리 문화가 다른 나라의 음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일본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알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육식 문화가 시작된 지는 불과 1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이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불교의 영향이 아주 컸는데요.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일본 왕이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살생 금지령을 내리면서 일본인들은 그때부터 육식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870년대 메이지 일왕의 근대화 계획이 시작되고, 당시 일본 지배층에서는 서구인과 지나치게 차이나는 일본인의 체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게 된 것이었죠. 일왕의 육식해금은 키가 작아 외라고 불린 일본인의 체형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육식을 하는 서양 문화를 흡수해 서구 사회에 동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1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된 육식 금지 전통이 무너지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채 안 됐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메이저 유신은 음식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메이저 유신 때 일본은 문명 개화를 시작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다양한 육류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면서 일본의 육식 문화는 서양, 중국, 한국 등 다양한 나라의 영향을 골고루 받았습니다. 그중 서양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돈까츠입니다. 한국의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음식 돈까스 역시 돈까츠라는 일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돈까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이며 한반도로 건너온 이후 경양식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일본의 돈까츠는 사실 서양 음식의 일종인 슈니첼과 포크 커틀릿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니첼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얇은 고기라는 뜻으로서 본래 얇게 점인 고기를 밀가루, 빵가루 등과 섞어서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도 즐겨 찾던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통 요리인 슈니첼은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포크 커틀릿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이후 일본에서 프랑스 요리를 수용하며 포크 가스레스, 돈가츠레츠라고 혼용돼 불리다가 지금의 돈까츠라는 이름으로 정착해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돈까츠도 얇고 넓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툼하게 만드는 쪽으로 발전해 갔으며, 고운 입자의 빵가루 대신 입자가 큰 빵가루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커틀렛은 기름을 두르고 붙이는 쉘로 프라이 방식이라면 돈까츠는 기름에 넣고 튀기는 딥프라이 방식이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돈까츠라는 음식의 원조가 일본이 아니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돈까츠는 서양의 육식 요리를 들여와서 일본식으로 재해석하였고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식문화의 변화를 준 대표적인 화양 절충 요리이며 우리나라 돈까스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 요리입니다.
알고 보면 원조가 아닌 일본 음식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 대부분은 이처럼 문화 교류가 시작된 역사 이래로 자국민의 입맛과 문화에 맞춰 변형되어 탄생한 음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상 드시겠습니다.